안녕하세요. 나노코박스 임상시험이 제대로 된 방법이 맞는가 의구심이 제기되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 WHO 정식 방법이 맞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기업이라는 고정관념과 긴급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임상시험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배경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이죠. 일반적으로 백신은 예방 효과를 통해 백신의 품질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나노제는 면역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효과를 추정해서 과학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예방 효과 임상 시험과 면역원성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둘 다 FDA와 EMA에서는 받아줍니다. 논문을 읽어보면요. 면역원성 임상시험이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라는 걸 보면 면역원성 임상시험도 많이 사용되는 임상시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FDA와 유럽 EMA가 새로운 백신의 허가를 위해서 면역원성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백신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오해한 건지 그건 다음 시간에 자료를 조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드리면 이 대목이죠. 면역원성 임상시험에서는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대조약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나노코박스 3A상은 백신과 위약입니다. 대조약이 아니죠. 그런데 나노코박스 3B상 12,000명도 백신과 위약입니다. 대조약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전 영상에서 예방효과 임상시험이 아니겠느냐 잠정 결론을 내렸던 건데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제약사마다 국가마다 임상시험 디자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면역원성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본 논문과 일치하는 임상시험 디자인입니다. 물론 백신 플랫폼은 다른데 허가받은 백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노코박스도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후보 물질의 이름은 GBP510입니다. GBP510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GBP510에 면역 증강제도 함께 투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그런데 면역원성 임상시험에서 GBP510의 대조 백신으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비교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백신 플랫폼인데 말이죠. 그럼 임상시험이 제대로 설계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백신이 급한데 그럼 지금 허가받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없죠. 없네요. 가장 빠른 게 노바백스 백신인데 아직 허가를 진행 중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조 백신으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람에 의해 기준은 바뀌기도 합니다. 긴급사용 승인도 마찬가지죠. 원래 정식 허가라면 통과되지 못할 백신이나 치료제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효능도 부작용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승인을 해주느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도 나도 죽어나고 있는데 그걸 기다릴 수는 없죠. 실제로 감염돼서 힘든 사람, 락다운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등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빨리 승인해서 코로나부터 종식시키고 봐야 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기준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연령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독립변수가 백신 보급 수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임상시험 디자인도 유연하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시험도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나노코박스 뉴스 기사로 돌아와서요.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WHO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규정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논문에서도
WHO뿐만 아니라 FDA와 EMA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나노코박스 3B상의 임상시험 디자인은 처음에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게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다시 질문하면 임상시험 디자인은 무엇일까? 물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제 베트남 보건당국의 발표로 넘어와서요. 베트남 보건당국은 베트남 백신과 해외 백신을 대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될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해외 백신이라면 아마도 이미 긴급 승인 받은 백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단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3B상 임상시험에서는 해외 백신과 나노코박스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플라시보와 나노코박스죠. 그렇다면 다른 임상시험의 데이터와 현재 나노코박스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비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괜히 전문가는 아니겠죠. 충분히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20일 이전에 발표한다고 하니 HAB 주가도 기대감을 머금고 어제 10%나 상승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가 테스트, 포렌시 테스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두 가지를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는 백신 생산, 다른 하나는 백신 유통입니다. 백신 유통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백신을 회수하고 테스트하여 역가를 잃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영어 단어 레러는 레이러가 아닙니다. 후자라는 뜻이죠. 나열된 것들 중에서 마지막을 뜻합니다. 둘 중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면 바로 후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레러입니다. 레이러와 레러는 둘 다 레이세 비교급입니다. 레이러는 시간의 개념이고 레러는 순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나중에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반면 레러는 순서상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말하면 레이러고 순서를 말하면 레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렌시 테스팅에서 백신 생산과 백신 유통이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레러라고 표현했으니 백신 유통을 지칭하는 겁니다. 백신이 유통되는 과정 중에 현장 필드에서 retrieve, 회수한 뒤 테스트하는 겁니다. 혹시나 유통 과정 중에 백신의 역가가 낮아졌는지 검사하는 것이죠. 백신이 퀄리티 있게 생산이 되었어도 유통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물백신이 되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백신 유통에서도 역가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백신 상온 보관 사태. 수송 과정에서 독감 백신을 실온 보관했던 경우가 있었죠. 물 백신이 된다면 역가는 당연히 낮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을 수송하는데 영하 70도가 아니라 햇볕 쨍쨍한 곳에 놔뒀다면 mRNA 백신 다 깨져서 물 백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하 70도는 70도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하죠. 실제로 14시간 상온 방치했던 화이자 백신 1000여 명분은 폐기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면역원성 임상시험과 백신 유통에서도 역가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